894번 갈게요. 894번 문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전체 평균이 어떻다 얘기가 나오면 저는 표를 그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합격, 불합격, 그리고 몇 명이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 그리고 얘네의 점수는 어떤지 문제를 읽어보니까 표가 이렇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에서 읽은 걸 채워볼게요. 표에다가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인데 30명 중에 합격자가 10명이면 불합격자는 20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하래요. 여기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하는 거지만 각각 얘네의 점수를 미지수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X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Y점이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에서는 내가 뭘 미지수로 뒀는지 알아야 되니까 표를 그리면 상관없겠지만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X, 그 다음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Y, 이렇게 미지수 쓰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시 식으로 가서 첫 번째 식 세울게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치시면 됩니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대요. 그냥 문장 그대로씩 세우시면 되죠. 얘 평균 점수는 얘 2배보다 33점 낮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하고 는 치시면 돼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 전체 평균 점수는 합격한 사람의 총 점수와 불합격한 사람의 총 점수를 전체 사람 수인 30명으로 나누는 게 전체 평균이 되고요. 그거보다 9점이 낮을 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정류장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원, 그 다음에 미술관, 그 다음에 쇼핑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탄 사람들이 봤을 때 미술관에서 내리면 얼마 안 가니까 800원만 내고, 공원에서 탄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1,400원 내고, 미술관에서 새로 탄 사람들은 1,000원을 낸다고 되어 있어. 근데 처음에 버스를 처음 공원에서 탄 승객 수는 50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내린 사람은 45명이 내렸대요. 그 버스에서. 근데 여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이 탔는지 몇 명이 내렸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탄 사람 숫자를 제가 X라고 줄 거고요.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 수를 Y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50명에서 X명 탔고 Y명 내렸기 때문에 얘가 최종적으로 45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명으로 시작해서 X명이 탔고 Y명은 내렸고, 그래서 쇼핑몰에서 내린 사람이 45명이 내렸다. 식 세워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요금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그럼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얘가 이제 몇 명인지 식을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럼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들은 여기서 내린 사람인 Y만큼이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미술관까지 간 사람들 얘가 Y명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간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 탄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잖아. 미술관에서 탄 사람들이 어차피 종착지는 여기니까 미술관에서 탄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간 애들이니까 얘 X명. 근데 여기 표현하는 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간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 50명 탄 사람들 중에서 여기 내린 사람 빼고 나머지
X명은 이미 여기 지금 얘 여기서 새로 탄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50명에서 내린 사람 빼고 나머지 애들이 여기 쇼핑몰까지 간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명에서 미술관에 내린 애들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쇼핑몰까지 도착한 거다. 자, 그럼 요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800Y 1000X 그 다음에 1400 곱하기 50 빼기 Y 해서 전체 요금을 얼마 지불했냐면 69,800원 지불했습니다. 계산할 때 뭐 100 날리고 푸셔도 되고요. 896번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전체 개수는 65개였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흰 바둑돌이 6개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65개의 바둑돌 중에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었더니 흰 거만 6개가 더 남은 상황이고요. 근데 흰 바둑돌이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그 개수가 얘 한 변에 놓이는 개수보다 어떻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에 놓이는 개수를 미지수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삼각형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 수를 X개.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바둑돌 개수를 Y개라고 둘 겁니다. 근데 왜 보통 그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나무 심기 할 때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근데 저는 그냥 여기 X개, 여기 X개, 여기 X개, 3X개 쓰고요. 여기 귀퉁이에 겹치는 게 2개씩 있으니까 3개를 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놓인 전체 바둑돌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럼 얘도 여기 Y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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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Y개 쓰고요. 여기 귀퉁이에 2개씩 있는 거니까 4개를 다시 뺀 게 여기에 놓인 바둑돌 개수. 그리고 흰 바둑돌만 6개 더 남아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가 65개인 듯. 얘가 흰 바둑돌 남은 거. 이거는 정삼각형에 만들어지는 바둑돌 개수. 얘는 정사각형에 만들어지는 바둑돌 개수. 그리고 흰 거 6개까지가 전체 65개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줄 끝에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 개수는 얘 한 줄에 이렇게 쭈르륵 놓이는 요 X는 정사각형 놓이는 검은 바둑돌 개수의 Y의 2배보다 8개만큼이 적대요. 그 다음에 897 여기 남자 여자 나오고요. 1차 오디션을 보는 사람 수. 그러니까 1차에서 합격해야 2차를 가는데 2차에서 합격했네, 2차에서 불합격했네, 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처음에 1차에서 합격한 남자와 여자 수비가 4대5인데 이 4대5는 그냥 일단 쓰지 말아보세요. 4대5고 내가 뭘 미지수로 놔야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 다음에 2차 오디션에서 합격한 애들의 비는 3대7이고 얘가 3대7이었고요. 근데 거기서 2차에서 불합격한 남자 여자가 21대 23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이 50명일 때 여기가 50명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50명은 그냥 바로 3대7 써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는 애는 3대7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50명에 3대7 10분의 3 해줍니다. 50명에 3대7이면 12각 중에 3조각 얼마가 되죠? 15명. 얘는 50명에 10분의 7 해주면 35명. 이제 나머지를 미지수 쓰면 되겠다. 그럼 이제 B는 같은 문자를 써야 되니까 얘가 4대5면 여기 4X, 5X 얘 21Y, 23Y
그러니까 이거예요. 2차에서 합격한 애들, 불합격한 애들은 왜 2차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왔냐면 1차에서 합격한 애들이 얘랑 얘로 나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랑 얘를 다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에서 합격한 사람이 2차에서 합격을 했거나 2차에서 불합격했거나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에서 합격한 여자의 숫자가 여기 2차에서 합격했거나 불합격했거나, 2차에서 합격, 불합격한 애들은 1차에서 넘어온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구하는 건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구하니까 남녀 성별 없이 전체 1차 합격한 사람들이 궁금한 거니까 9x만큼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10 정리하시고요. 898번 가겠습니다. 꼭 표 좀 그려주세요. 예, 가위바위보 문제는 표 그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이긴 거, 진 거 말고 비기는 경우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긴 거, 비긴 거, 진 거 요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기면 4계단 올라가고요. 이기면 4계단 올라갑니다. 근데 가끔 문제 중에 지면 당연히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지면 뭐 1계단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은 저도 플러스기 때문에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이긴 사람 4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 1계단 내려가고, 얘 1계단 내려가고요. 지면. 비기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2계단 올라간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회 가위바위보 할 거고요. 연우는 처음보다 37계단 올라가 있었고 하민이는 27계단 올라가 있었대요. 이때 연우가 이긴 횟수를 물어봅니다. 자, 연우가 이긴 횟수 X, 연우가 진 횟수를 Y라고 둘까요? 그럼 얘가 이긴 만큼 얘는 졌을 것이고 얘가 진 만큼 얘는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긴 건 몇 번 비겼다고 할 수 있죠?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기고 진 걸 뺀 게 나머지가 비긴 거죠. 근데 비기는 거의 횟수는 둘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우 거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4x 계단 올라갔고요. 2 곱하기 20 빼기 x 빼기 y, 그 다음에 1y 빼서요. 그래서 연우의 위치는, 이게 지금 연우 위치 계산하는 중입니다. 연우는 몇 계단 올라가 있었냐면 37계단. 그 다음에 하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하민이는 4y 2 곱하기 20 빼기 x 빼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 그래서 하민이의 위치는 27계단 올라가 있었대요. 899번. 요 유형은요, 증가하고 감소했다 유형, 작년 쌀 생산량과 올해 보리 생산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 증가 감소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표를 그려주면 여기 지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번달, 지난달, 이번달. 근데 보통 이 증가 감소 문제 나오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이번달 유산소 운동 시간을 물어보지만 무조건 전년도 기준, 전월달 기준이 미지수로 놓기 때문에 얘를 x, y로 줄 거예요. 지난달에 유산소 운동한 거 X시간, 근력 운동한 거 Y시간.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이번 달에 18% 늘었어요. 근데 식 세우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에 100분의 118 들어가는 게 계산이 편해요? 100분의 18 들어가는 게 편해요? 18 들어가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럼 얘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번 달 운동량이 아니라 이번 달의 증가 감소량이 돼요. 얼마큼 그 증가한 부분만큼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8x, 그 다음에 얘는 22% 늘렸으니까 100분의 22y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인데 여기다가 12를 쓰면 안 된다고요. 12는 운동을 한 총 시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건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얼마큼 늘었는지를 써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 운동 시간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계산을 했어요. 얘 운동 시간에다가 얘는 몇 프로 늘었대요? 20% 늘었어. 그래서 이게 120%가 늘어가지고 그게 12시간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난달 거 운동 시간을 계산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지난달 운동 시간에서 120%가 돼서 이번 달에 12시간이 된 거거든. 지난달에 몇 시간이었겠어? 10시간. 그럼 이번 달에 결국 몇 시간 늘은 거야? 늘은 시간이? 2시간. 그래서 식이 첫 번째 거 x 더하기 y가 10인 거랑 그 다음에 이번 달 증가 감소량이 이렇게 되는 거랑 연방 푸시면 돼요. 그 원가 정가 문제 중에서도 할인 없이 원가에서 이익만 붙여서 정가로 팔아서 이익이 얼마 남았다 하는 문제도 있고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했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얘는 원가 처음에 제가 물건을 들여오는 가격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가격을 이익을 붙여서 정한 거 정가 얘는 게다가 할인까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 최종적으로 판매된 금액에서 원가를 빼주면 내가 얼마 남는지 이익이 남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어요. 원가 정가. 자 여기 A, B 물건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A 물건, B 물건 가지고 온 가격을 A랑 B 원가로 그냥 미지수 A, B로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A 제품은 30%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했어. 그럼 여기서 30% 이익을 붙이면 얘는 A에 100분의 130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000원짜리를 사왔으면 300원을 붙인다고 해서 300원만 받으면 안 되고 물건 사온 값이랑 300원이랑 붙여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각각 10% 할인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10% 할인을 하면 100분의 130A에서 10% 할인하면 90%만 이제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 금액에. 자,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가격 정할 때 몇 프로 이익 붙였었냐면 20% 이익 붙였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할인을 할 건데 10% 할인을 하는 거죠. B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이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식 세울게요. 첫 번째, A랑 B를 합쳐서 4,200원에 들여왔으니까 들여온 가격이 4,200원. 여기는 좀 심플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익을 얻었냐면 570원에 그러니까 두 제품을 모두 팔아서 570원 이익 얻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요. 첫 번째 A로 얻는 이익은 근데 이거 공을 좀 약분을 하고 할까? 이거 1.3 0.9로 쓸게. 1.3A 곱하기 0.9에서 A를 뺀 거. 그러니까 이거 소수점으로 쓴 거예요. 얘네는 그냥 계산이 좀 보기 좋게. 1.3A 곱하기 0.9. 내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게 A 팔아서 남는 이익. B 팔아서 남는 이익은 B 판매 금액에서 B 원가를 뺀 게 실제로 내가 남는 돈. 그러면은 얘는 1.2B에서 0.9를 곱한 거에서 여기서 B를 뺀 게 내가 남는 이익이고 이익이 얼마냐면 570원이랍니다. 901번 갈게요. A랑 B를 30분 동안 작동시켜가지고 뭐 A를 또 작동시켜서 780개를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A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 X라고 쓰고요. B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를 Y라고 볼게요. 이걸 말로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A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 B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 동시에 작동시켜서 1분에 이만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30분 동안 만들고 그 다음에 A만으로 45분 동안 또 작동을 시켰어. 그래서 만든 게 780개. 두 번째는 둘이 같이 50분 동안 작동시키고 나서 1분에 그럼 둘이 이만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50분 작동시키고 나서 B 기계만을 10분 동안 작동시켰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760개를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그래서 X, Y가 나오면 전체 760개를 A 기계만을 이용해서 A 기계가 1분에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로 나눠주면 몇 분 걸리는지가 나오겠죠.
902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어요. 가로 x, 세로 y로 쓸게요. 그럼 식 하나가 금방 나와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만큼 더 길다.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호가 이거를 분속 30으로 돌 때랑 40으로 돌 때랑 시간이 뭐가 더 걸린다고 시간을 비교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을 하나를 만들 건데, 얘를 한 바퀴 돈다는 거는 x 더하기 y에다가 2배 하는 게 둘레니까 2x 더하기 2y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둘레. 자, 그러면 분속 얼마로 도냐면 30으로 돌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 이게 분속으로 돌 때 걸린 시간이 돼요. 분속 30으로 돌 때 걸린 시간. 이게 분속 30으로 돌면 이거 하면 뭐뭐 하면 하고 끊죠. 분속 40으로 돌 때보다 요 둘레를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돌 때보다 몇 분 걸리냐면 6분이 더 걸린대요. 503번에 집과 버스 정류장까지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쓰지 말고 한번 보세요. 제가 중간에 단위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주가 5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예주가 5시에 출발했습니다. 오빠 나 다리 아파. 자전거를 데리러 와줘. 그래서 오빠가 5시 5분에 출발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마주 보고 나갑니다. 예주는 분속 80으로 가고요. 오빠는 분속 100으로 간대요. 만나는 시각을 구하래요. 근데 단위가 뭐죠? 속력 단위가 미터고 분이죠. 그러니까 저 몇 분 단위로 미지수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1.3km도 뭐로 쓰셔야 돼요? 1300m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가 단위는 항상 속력 기준으로 맞춰주면 좋다 그랬으니까 쟤를 속력 단위에 들어가 있는 미터 단위로 바꿔주시고, 자 그럼 몇 시 몇 분에 만났니에요. 그럼 예주가 오빠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빠가 예주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각 아니고 시간을 y분이라고 볼게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 아시죠? 시간은 얼만큼 걸렸는지고 시각은 몇 시 몇 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주가 여기까지 이동해서 오빠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얘도 오빠도 예주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y로 뒀습니다. 근데 예주는요 5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난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5시 20분에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는 몇 분이 걸린 거예요? 20분이 걸렸고, 오빠는 5시 5분에 출발해서 5시 20분까지 몇 분 걸린 거예요? 15분 걸렸죠. 그러면 예주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예주가 걸린 시간 x가요 y보다 5분이 더 많은 거예요. 예주가 5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주가 얼만큼 걸렸는지 시간을 미지수로 둔 거니까 예주 걸린 시간이 오빠보다 5분을 더 간 겁니다. 그리고요 예주가 간 거리는 80x가 돼요. 여기 예주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80x. 오빠가 y분 동안 100m의 속력으로 갔어. 여기 오빠가 간 거리 100y고. 그래서 예주가 간 거리랑 오빠가 간 거리를 더해가지고 전체 거리 1300m를 나눠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난 거잖아. 그래서 연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x가 나오면 x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5시 몇 분 해주시면 돼요. 아니 y가 나오면 5시 5분에서 몇 분이 지났는지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식 정리하세요. 904번. 여러분 둘레 알지 않아요? 둘레 어떻게 풀어요? 더하고 빼고, 그치?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오래 달리기 마냥 빠른 애가 느린 애를 한 바퀴 따라잡으니까 빠른 애가 이동한 거리에서 느린 애가 이동한 거리를 뺀 게 한 바퀴 차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둘이 더해서 한 바퀴가 된다. 요거가 식했다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가 다른 거랑 다른 건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한다는 점, 시간차를 두고 출발한다는 점, 요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속력은 일정하고 민규 속력이 찬우보다 빠르다. 보통 이 둘레 문제는 뭐를 미지수로 두냐면요. 둘의 속력을 미지수로 두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보통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x에서 y 요 순서로 가는 게 보기 편하기 때문에 더 빠른 애를 x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하고 민규가 찬우보다 빠르니까 민규 속력을 x, 찬우 속력을 y라고 둘게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면 객관식에는 단위까지 다 써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정해준 단위로 쓰시면 되고 얘는 주관식이잖아요. 단위가 없잖아요. 내가 정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분이니까 분이랑 미터 쓰시면 잘 어울려요. 분이랑 미터 어울리고 킬로미터랑 시간 잘 어울립니다. 여기 분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미터 퍼 분으로 그냥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2km는 뭐가 되냐면 2000m라고 둬야겠지. 둘레는 2km, 2000m로 바꾸고 시작해야겠지. 자, 같은 방향 봅니다. 같은 방향일 때. 그리고 반대 방향일 때. 민규가 출발하고 5분 후에 나와. 그러면 늦게 나온 애가 시간은 덜 걸린 거 이해되니? 만나는 거니까 늦게 나오면 시간이 덜 걸린 거지.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만나요. 40분 후에 만난대요. 근데 민규가 출발하고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하니까 찬우는 그럼 35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5분이 덜 걸린 겁니다. 5분 늦게 나왔으니까. 근데 만나는 시각은 똑같으니까 얘가 걸린 시간은 5분 덜 걸린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만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5분 늦게 출발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7분 걸린 겁니다. 그럼 같은 방향일 때는 민규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0x, 찬우가 이동한 거리는 35y가 되는데 같은 방향일 때는 둘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 2000m가 되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더해서 한 바퀴 12x랑 7y가 더해서 한 바퀴 2000m가 됩니다. 905번 10km 떨어진 강이 있어요. 거리가 10km 떨어져 있고 거슬러 올라갈 때도 10km, 내려올 때도 10km입니다. 강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물의 길이가 10km라서 거슬러 올라갈 때도 10, 내려올 때도 10, 거리는 둘 다 10이에요.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이 궁금해. 그러니까 더 빠른 애를 미지수 x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배를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둘게요. 그리고 시간, 킬로미터 나왔으니까 얘는 킬로미터씩. 그리고 여러분들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단위를 꼭 적어놔 버릇해야 거속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게 실수 안 하니까 단위를 꼭 적어두세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방해예요. x에서 y를 빼주셔야 됩니다. 따라 내려올 때는 강물이랑 배랑 속력이 더해져서 더 빨라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걸리는 시간이 왕복해서 1시간 45분이니까 이 1시간 45분을 얘랑 시간을 나눠서 적어줄 건데 문제에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의 2분의 5배래요. 여기가 얘 걸리는 시간의 2분의 5배래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t시간이 걸렸다. 얘는 몇 시간이 걸린 거냐면 2분의 5배가 된 거니까 2분의 5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몇 시간인 거냐면 1시간 45분이니까 1과 4분의 3시간, 4분의 7시간이 걸린 겁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 걸린 시간보다 2분의 5배래요. 그럼 2분의 7시간이 4분의 7이 되는 거니까 여기 t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얼마 되냐면 2분의 1시간이 돼요. 여기가 2분의 1시간. 여기다 2분의 5배 해주면 4분의 5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죠? 4분의 5 곱하기 x 빼기 y가 거리 10이 돼야 되고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가 거리 10 돼야 된다. 연립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뺄셈 가볼게요.
코딩으로 돌아가서 일단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빌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 빌려준 거니까 B-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에서 얘를 뺄 때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 빼기 5였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뭐 3 빼기 9여서 빌려왔을 수도 있고 상황을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B 빼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뭐 같을 일은 없겠죠. 4가 나오는 걸 보아하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크면 그냥 빼시면 돼요. B 빼기 1에서 A를 뺀 게 4다. 그냥 빼면 돼요. 앞에 게 큰 경우는 그냥 빼서 4가 나온 거고 그럼 얘도 빌려왔을 일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빌려줬을 일 없으니까 10에서 B 뺀 게 A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가정은 어쩔 수도 있냐면요. 밑에 게 클 수도 있잖아요. 밑에 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B 빼기 1보다 A가 더 큰 경우를 생각을 하면 얘 10개를 빌려와요. 그러니까 얘 하나를 빌려오면 얘한테는 10개가 되는 거니까 뒤에 플러스 10이 되겠죠. 10개를 빌려와서. 그러니까 B 빼기 1에다가 10개를 빌려온 거고 거기서 A를 뺀 게 4다. 얘는 빌려와서 뺀 경우 그럼 얘 빌려온 거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에서 B를 뺀 게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푸셔야 되고요. 첫 번째 거 풀어서 A, B 구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부등식이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답에서 지우시면 돼요. 예, 두 개 푸셔야 합니다. 907번 주사위를 던지는 홀수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고요. 홀수눈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서 3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0번 던질 거고 나타내는 숫자가 5였을 때 짝수눈이 나온 횟수 얘 X번, Y번 X번, Y번 던져서 나온 횟수가 총 20번인 거고 위치로 봤을 때 2X만큼 오른쪽 갔다가 3Y만큼 왼쪽으로 가서 위치가 5가 된대요. 얘는 심플하죠 식이. 908번 갈게요. 금이랑 구리 실제 물속에서 제가 궁금한 거 이 합금에 금이 실제로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궁금해요. 얘 X, 얘 Y. 그럼 실제 무게가 얼마냐면 둘이 더해서 실제 무게가 1750이래. 근데 물속에서 금은 19분의 1만큼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구리는 8분의 1만큼 덜 나간대. 얘도 식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밑에 게 두 가지인데요. 19분의 1 쓰는 게 좋아? 19분의 18 쓰는 게 좋아? 19분의 1 쓰는 게 좋잖아. 그럼 이게 물속에서 가벼워진 무게. 가벼워진 다음에 최종 무게가 아니라 그 가벼워지는 만큼의 무게야. 줄어드는 무게. 그러면 얘는 얼만큼이냐면 8분의 1y. 그럼 여기다가 1600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1750에서 1600 될 때 얼만큼 줄어드는 거야? 150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무게가 150만큼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냥 1600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19분의 18x 8분의 7y가 여기가 1600이다. 이렇게 만들거나 1600짜리를 쓸 거였으면. 근데 숫자가 얘도 거지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아. 이것보다는 전 이걸 가벼워지는 양을 추천. 계산할 때. 909번에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사실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 수연이랑 승민이가 둘 다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거야. A에서 B 거쳐서 B에서 C까지 또 갈 건데 둘 다. 근데 수연이는 계속 일정하게 가. 근데 승민이는 처음에 시속 몇으로 갔다가 몇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는 바꿔서 시속 몇으로 갔다 몇으로 가봤단 얘기야. 첫 번째로 갔을 때는 둘이 뭐 어땠는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시간이 뭐 어땠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궁금한 거 이제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수연이가 간 거나 승민이가 간 거나 같은 데를 가는 거니까 A부터 B까지를 X, B에서 C까지를 Y. 얘를 X, 얘를 Y라고 썼어요. 근데 수연이는 문제에서 보면요.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걷는데 얘 속력은 시속 4입니다.
두 번 나눠서 가더라고요. 첫 번째에는 시속 5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를 시속 3으로 걸으면 처음에 시속 5로 가다가 시속 3으로 걸으면 어쩌고 저쩌고 수연이랑 비교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A에서 B를 시속 3km로 가보고 얘가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갔더니 시간이 또 어떻게 걸렸대. 그럼 여기 거리는 얼마큼 돼? 이 얘기입니다. 얘가 걸린 시간은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를 더해주면 되죠. 근데 승민이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거 걸린 시간을 구해주면 5분의 x랑 3분의 y를 더해주면 되고요. 승민이 거 걸린 시간. 근데 이걸 반대로 속력을 바꿔서 가면 A에서 B를 시속 3으로 갈 때는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되죠. 걸린 시간이. 그럼 첫 번째로 갔을 때는 수연이보다 8분 늦었대. 그러니까 수연이가 걸린 시간 볼게요. 승민이가 이렇게 가면 수연이보다 8분 늦어. 승민이가 1번 속력으로 가면, 이거 승민이 1번 걸로 가면 수연이보다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보다 8분이 더 걸려. 8분 더 해주시면 되죠. 8분이 늦는 거니까 8분이 더 걸립니다. 60분의 8분. 단위가 시간이니까, 시속이니까. 근데 2번으로 가면, 승민이가 2번으로 가면요, 수연이보다 어떠냐면 동시에 도착한대. 그럼 같아. 끝. 첫 번째로 갔을 때 승민이가 이렇게 가면 수현이보다 8분이 더 걸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속력을 바꿔서 가면 둘이 똑같이 도착해. 가 됩니다. 910번 소금물 문제. 5% 소금물 500g이 있었고요. 일부를 덜어냈어요. 덜어내는데 덜어낼 때는 5%짜리를 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덜어내고 여기다가 12% 소금물을 더해서 8% 소금물이 700g이 됐대요.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래. 얘 x. 그럼 얘 더 넣은 건 y라고 놓을게. 그럼 식이 하나 심플하게 만들어지는 건 500에서 x만큼 덜어내고 y만큼 더해서 700g이 됐다. 랑. 그럼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 세우면 여기 있는 소금에서 여기 소금 덜어냈고 다시 소금을 더해서 약간 줄어들고 늘어난 뭐 소금의 양이 되겠죠.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지요. 여기 소금에서 얘 소금 뺐다가 얘 소금 더했더니 얘 소금이 됐다. 네, 소금의 양에 대해서 가면 됩니다. 다 소금이 있어요.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 1을 만드는데 얘 1kg 만드는데 요거는 4g 조금 넣고 얘는 2g 넣고 물론 뭐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A, B만 봤을 때 그렇대. 그리고 얘를 1kg 만들면 4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대. 그리고 제품 2는 얘 A는 5g, B를 3g 넣고 이익은 7만원 발생한대. 자, 그러면 1, 2를 만들었을 때 총 이익을 구하래. 자, 얘를 몇 킬로 만들었는지 얘를 X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자. 1kg당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1kg에 4g 들어갔으면 2kg면 8g, 3kg면 12g, X키로면 4Xg 들어가는 거야. 얘 원료가. 그럼 얘는 Y키로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자. Y키로를 생산했어. 그럼 A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품 1, 2를 만들어서 사용된 A의 원료의 양은 4X만큼 들어갔고요. 5Y만큼 들어가서요. A 원료는 지금 얼만큼 사용됐냐면 40g 사용했대요. 이게 A 원료. B 원료는 2X만큼 사용했고 그 다음에 3I만큼 사용해서 B 원료 사용량은 23g 사용했대요. 이게 B 원료 사용한 거. 그래서
그래서 각각 얘를 몇 kg 생산했는지 구하고 여기다가 이익을 얘 곱해주고 여기다 이익 곱해서 더해주면 총이익이 되는 거죠. 예. 씩 정리하시고